이제 현대적인 강학습, 즉 딥 RL이죠. 딥 러닝과 강학, 지금까지 우리가 그 6장까지 배워왔던 그런 이론들을 결합한 것들을 8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배웠던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이게 랜덤 팔러시고 팔러시를 파라메터라이즈해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학습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변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운이 나쁜 경우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우리가 그 예전에 보았던 그런 절벽 문제 같은 경우, 그리드 월드에서 가장 단거리가 절벽으로 가는 건데 잘못 익스플로레이션하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펄스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익스플로레이션, 이게 기본적으로 랜덤 팔러시라고 그랬죠. 소프트 팔러시라고도 부르고. 그렇으면은 일단 잘못된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잘못된 상황은 잘못된 팔러시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팔러시는 다시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문제는 모든 강학습에 다 존재합니다. 펄스 그레디언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밸류 베이스드 방법, DQN 같은 데서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그쪽에서 엡실론 그리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지만, 엡실론 그리디는 엡실론을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작게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펄스 그레디언트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세타를 직접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또 강학습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세이프 RL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또 많이 하는 분야가 있고요.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이론하고도 제어 이론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룬 거죠. TRPO와 PPO. 근데 뭐 개념은 둘 다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동일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쓰고, MM이라는 Minorize Maximization이라는 어떤 이론의 옵티마이제이션 이론입니다. 그것도 최적화 이론의 하나의 일종을 빌려다가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 에타를 바로 구하기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전략을 쓴다. 근데 로우 바운드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전 팔러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 펑션에다가 그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를 빼주는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컬백 라이블러를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로 따로따로 일일이 찾아나가는 게 TRPO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상수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딥러닝에서 그거를 조금씩 체크를 해나가면서 그걸 키웠다 낮췄다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PPO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0벌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되고, 문제를 100% 해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단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다루기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DPG라는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가까운 계열의 알고리즘인데, 특이하게도 컨티뉴어스 액션을 다루기 위해서
큐 펑션의 그 합성함수 형태로 쓰는 방법이다. 그리고 DDPG라는 방법은 그거의 그냥 딥러닝 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 크리틱에 관한 방법, 그리고 이 강의 자료가 약간 업데이트 됐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이제 벡터 크리틱을 더 이제 향상시켜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더 많이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 되겠고요. 그 자료가 추가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2C하고 A3C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A2C는 싱크로너스한 방법이고 A2C라는 거는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에서 A가 2번 나와서 A2C라고 부르는 거고요. A3C는 이 앞에 에이싱크로너스가 붙으니까 A가 3번 나오죠. 그래서 A3C, 그래서 좀 성의 없는 장명법입니다. 그리고 두 알고리즘이 사실은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벡터 크리틱과 거의 동일한데 그 다른 점은 DQN의 최대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리플레이 버퍼라는 개념이 있었죠. 즉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저장해뒀다가 계속 재활용해서 써먹겠다라는 게 리플레이 버퍼의 전략입니다. 물론 또 다른 베네핏은 이제 코릴레이션을 깨버리는 뭐 그런 추가적인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를 재활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DQN이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냈었죠. 그래서 그 DQN의 리플레이 버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서 나온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를 여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방법론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쓴다는 얘기는 가용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자 그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데이터가 원래 왜 구하기 힘들었나 생각하면 환경을 하나를 두고 그것과 시퀀셜하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으니까 데이터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인터랙션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동일한 환경들 그리고 동일한 에이전트들을 패러럴하게 여러 개 둬서 그것들을 여러 번, 그러니까 n개의 환경이 있으면 n배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패러럴하게 많이 모아서 대체시키겠다라는 전략이 이 A2C, A3C의 공통적인 전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똑같고 다른 점은 A2C는 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고 A3C는 아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한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의 독립적인 환경에서 얻는 데이터들이 다 얻어진 다음에 동시 업데이트하는 전략이 A2C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먼저 데이터가 얻어지는 왜냐하면 각각의 환경들을 돌리는 뭐 CPU라든가 CPU 코어라든가 아니면 뭐 단일 CPU라도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딩에서 이 멀티스레드 중에 먼저 계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PU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 빨리 돌아가고 어떤 건 늦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A3C라고 부르면 부르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그 3장에서 했던 다이나믹 프로그램ing에서 그 리얼 타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뭐그 인 플레이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모든 스테이트가 다 한번 업데이트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벨마니케이션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었고 중간에 스테이트를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하는 거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도 동기적으로 할 거냐 비동기적으로 할 거냐라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여기서 동일한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개의 환경을 사실은 하나의 CPU 상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멀티스레드를 이용해서 보통 C나 이런 랭귀지에서 이제 자바나 이런 데서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는 테크닉 중에 그러면 아예 이것도 하나의 CPU가 아니고 여러 개의 CPU에서 따로따로 돌리면 더 속도가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여러 개의 CPU나 GPU에서 그런 방법론을 실제로는 이론적인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는 빨라지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CPU나 GPU를 여러 개 쓰니까 그런 방법론을 PAAC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 같은 맥락의 알고리즘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하고 그다음에 그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레이 버퍼를 DQN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좀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 개의 환경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7장에서 뭐 나왔던 얘기들인데 좀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제 파이나이트 허라이즌 방법이 있고 인피니트 허라이즌 방법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액터 크리틱에서는 원 스텝 로커헤드보다는 그러니까 TD0 알고리즘보다는 뭐 N스텝 TD 알고리즘을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래서 N스텝 포워드 뷰를 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액터 쪽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겠죠. 어드밴티지 펑션을 쓸 테고 어드밴티지는 N스텝 루커에 해당하는 그 타겟 밸류 이게 보통 G, T 플러스 N으로 우리가 보통 5장, 4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V라는 크리틱은 B란 타겟 대비 밸류 펑션을 또 업데이트하는 그리고 이 V는 이제 베이스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드밴티지 펑션하고 여기에 밸류 펑션에 업데이트하는 에러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펄스 액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사실 어드밴티지의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밸류 또는 뭐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의 이 에러는 TD 에러였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N스텝 TD 에러였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다른 거지만 뭐 우연히도 두 식이 같아졌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2C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각 멘션마다 정해진 타임 스텝, 한 에피소드를 만든다가 정해진 타임 스텝을 돌리고 그 다음에 n 스텝 리턴을 계산하겠죠. 좀 인덱스가 타이포가 좀 있는데요. 플러스 1에서 t를 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던 좀 그 리워드의 타임 인덱스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워드의 타임 인덱스는
next time에다가 붙여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현재 타임에다 붙여서 타임 시프트가 되어 있는 게 논문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뭐 노테이션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테이션으로는 여기가 t 플러스 1이고 이게 다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t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t 플러스 1로 빼면은 감마 팩터는 그대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t가 되겠습니다. 타이포가 좀 많네요. 업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밴티지는 아까 얘기했던 QT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액터하고 크리틱을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겹쳐놨는데 실제 구현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두 개 로스 펑션이 인디펜던트해서 사실은 분리를 해서 각각 팔러스 쪽, 액터 쪽 따로, 그 다음에 밸류 펑션 따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SGD 알고리즘 뭐 다이렉트하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RMS 프랍이라든가 아담이라든가 딥러닝에서 popular하게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많이 쓰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에이싱크러너스 버전 A가 하나 더 붙습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이죠.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여러 개 환경 중에서 먼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어떤 결과라 하면 뭐냐면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했을 때 하나의 그 뭐라 그랬잖아 세그먼트가 나오게 되죠. SARS 프라임. 그렇죠? 자, 요 세그먼트가 먼저 나온 놈을 가지고 바로 이제 팔러시에 대한 파라미터 세타, 그 다음에 밸류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 세타 V, 이건 아까 V라고 불렀었고 이건 아까 세타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팔러시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로그파이였고 어드밴티지 들어갔었고 R은 아까 QT 또는 GT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그레션 펑션에다가 그러니까 로스 펑션 L2 놈을 그대로 미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론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A3C 알고리즘을 이제 가지고 방금 설명한 이 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각 여러 개 환경 중에서 먼저 끝나는 놈들을 바로 가져와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수도 코드 입장에서는 뭐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동일한 알고리즘이고 싱크러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업데이트 할 거냐, 여러 개 환경이 있을 때 아니면 먼저 끝나는 놈이 들어오면 먼저 업데이트 할 거냐, 그 차이 말고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3C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실험적인 결과들 이제 논문에서 따온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 논문이 나온 시기가 아무래도 뭐 DQN 나오고 뭐 그럴 때 논문이어서 DQN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스텝 살사라든가 뭐 원스텝 큐러닝 뭐 이런 것들하고도 비교가 됐고요. 그래서 DQN이 지금 파란색, 그다음에 A3C가 노란색인데 빔 라이더라는 DQN A3C, 그다음에 DQN A3C,
퐁이라는 핑퐁 게임이죠. A3C, DQN, A3C, DQN. 시간 쪽에서 얼마큼 리턴이 증가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DQN, A3C. 그래서 컨시스턴트하게 이 DQN은 기본적으로 밸류 베이스드 방법이죠. 밸류 베이스드 방법보다는 벡터 크리틱인 이 방법이 컨시스턴트하게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벡터 크리틱 계열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온 지가 한 뭐 꽤 됐는데 한 3, 4년 됐는데 벡터 크리틱 계열 중에서는 또 최근에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의 이제 중요한 알고리즘적인 개념들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벡터 크리틱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컨티뉴어스 액션을 했을 때의 그런 DDPG 알고리즘하고도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전부가 유사한 건 아니고 그 일부 그 쓰이는 테크닉 중에 좀 유사한 테크닉을 불러다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소프트 벡터 크리틱의 기본적인 뭐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맥시멈 엔트로피 강학습이다. 맥시멈 엔트로피 R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강학습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였냐면 리워드들의 총합을 최대화시키는 게 강학습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토탈 리턴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드들의 합을 더한 것의 평균이죠. 더한 것의 평균 한 에피소드 안에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특히 뭐 밸류 베이스드 방법에서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강학습에서 그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목표다. 두 마리 토끼로 항상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바로 이거를 최대화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은 그거를 최대화하는데 근시안적으로 최대화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최대화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또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개가 대부분의 경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강학습의 최대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저희 연구소에서 뭐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exploration을 전혀 고려를 안 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우리가 다뤄왔던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러면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냐면 이 원래 오리지널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대로 쓰면은 exploration을 자꾸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explicit하게 아예 objective function의 exploration을 어느 정도 하게 만들어주자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3장에서 배웠던 우리 벨만 이퀘이션 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철학에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벨만 이퀘이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토탈 리턴이 절대선이다. 이것만 최대화하면 그걸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컨버전스라든가 수학적인 이론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익스플로레이션을 고려하든 안 하든 최적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모델 프리 방법으로 가고 문제 사이즈가 커지면 사실은 벨만 이퀘이션이나 다이나믹으로 프로그램을 다뤘던 모든 스테이트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델 프리로 가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예를 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대를 끼고 집에 찾아가는 지난번에 또 예시를 한번 했듯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뭔가 상황에 대한 또는 환경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델 프리 방법으로 하면. 특히 또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어프락시메이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나 맞는 거지 어프락시메이션을 시작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안 맞는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와 비슷했던 상황이 소프트 팔러시를 쓰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소프트 팔러시가 옵티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다시 소프트 팔러시를 쓰게 된 이유는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더 이상 디터미스틱한 게 옵티멀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엑스플로레이션을 그러면 좀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방법은. 근데 그 중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게 결국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다양한 액션을 좀 더 많이 취하게 하는 메저로 팔러시를 확률 분포로 볼 때 정보 이론 듣는 학생들도 많은데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가 결국은 뭐랄까요? 랜덤 베리어블의 불확정성 또는 랜덤리스를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서는 랜덤리스가 높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팔러시 분포의 랜덤리스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느 특정 액션만 선호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좀 선호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를 키우는 방향으로 액션을 또는 팔러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 펑션에다가 액션의 분포, 즉 팔러시를 확률 분포로 생각했을 때 팔러시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더해주는 형태로 전체가 맥시마이즈 된다는 얘기는 엔트로피도 키우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사이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가니까 둘 사이에 웨이트를 정해주는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는 그냥 1로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양변을 알파분의 1로 나눠버리면 전체 리워드를 그냥 알파분의 1로 스케일링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토탈 리턴을 알파분의 1로 스케일 해봐야 뭐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고 자 엔트로피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보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이렇게 정의가 되죠. expectation pi 곱하기 로그 파이. 자,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게 좀 이따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소프트 액터 크리틱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팔러시 그레디언트하고는 또 약간 맥락을 달리합니다. 팔러시 그레디언트는 팔러시를 랜덤 팔러시를 쓰는 건 맞죠? 랜덤 팔러시를 하이세타를 다이렉트하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소프트 액터 크리틱은 조금 더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의 철학을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밸류 베이스드 방법에서의 컨트롤 팔러시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물론 이제 그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전 단계 이론입니다. Q 펑션을 먼저 구하고 그거를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팔러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그맥스 Q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인데 사실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고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랜덤 팔러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랜덤한 즉 소프트 팔러시라고 부르죠. 그냥 랜덤 팔러시를 소프트 팔러시 중에 이 맥스 Q 펑션의 그 A를 변수로 봤을 때 A를 맥시마이즈하는 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랜덤 팔러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딥러닝, 머신러닝을 배운 사람들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딥러닝에서 소프트맥스라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가우시안 팔러시 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소프트맥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실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극한적인 한계에서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좀 뭔가 넌 유니폼해지면 맥시멈에 가까워지는 비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디스트리뷰션이 어느 액션 축에 의해서 이런 모양일 때 원래 디스트리뷰션이 이러면 소프트맥스 짜면 이거를 더 강하게 맥시멈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구하면 기존의 어떤 이런 non-uniform한 구조 중에서 어느 특정 피크를 더 키워주는 역할, 즉 맥시멈을 취하는 것과 유사하면서 컨티뉴어스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장 리즈너블한 것은 Q 펑션. 보통은 우리가 밸류 베이스 방법에서 Q 펑션의 맥시멈을 취해버렸는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고 그거보단 덜 극단적인 소프트맥스를 취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펄러시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다른 점은 이제 Q 펑션 펄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ACE2C, A3C에서 배웠던 펄러시들도 사실은 랜덤 펄러시입니다. 근데 Q 펑션의 뭐 맥시멈하고 전혀 상관없었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된 거였는데 이놈은 Q 펑션의 좀 맥시멈 비슷한 비해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예, 그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또 3장에서 배운 내용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배웠었죠. 쐐기가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expectation, 내려오는 거는 improvement였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에 대해서 결국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팔러시가 다 디터미스틱하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랜덤 팔러시를 해야 되니까 소프트 팔러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이 소프트한 케이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하는 이론들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논문들이. 그래서 디터미스틱한 경우가 아닌 랜덤 팔러시에 대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BEE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소프트 팔러시에 대해서. 그다음에 임프루먼트를 하려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그리디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리디한 걸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디하는 순간 그냥 바로 디터미스틱하게 되버리니까 여전히 그 디터미스틱한 거는 우리가 쓰면 안 되고 소프트한 걸 써야 되니까 비슷한 디터미스틱하고 소프트한 거의 절묘한 조합이 소프트맥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expectation에 해당하는 부분, eval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벨만 오퍼레이션, 벨만 이퀘이션을 약간 변형해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 자, 아까 여기서 알파를 1로 보자 그랬죠? 그리고 이 expectation에서 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expectation이 state에 대한 것과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둘 다 페어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데 자, 이 놈은 액션에 대한 expectation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놈이 요 summation 하이 이 부분이 결국은 파이에 대한 expectation이죠. 그렇죠? 이 부분만 분리를 하면 마이너스 로그 파이를 마치 더해주는 거랑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현재 타임과 넥스트 타임으로 분리하고 현재 타임이 넥스트 타임에 뭐 디스카운트 리턴 되는 그런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구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파이가 나오는데 그 놈을 밸류 펑션 v에다가 추가해 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벨만 이퀘이션이 모디파이가 된다. 사실은 요 v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 q와 q 사이에 연결됩니다. q와 q 사이에 업데이트 할 때 마이너스 로그 파이를 추가해 준 그러니까 요 항이 추가된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기 벨만 이퀘이션이. 근데 재미난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파이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감마 컨트랙션이 되고 3장에서 우리가 컨버전스 했던 그 모든 이론들이 다 적용됩니다. 픽스 포인트 존재하고 감마 컨트랙션이니까 컨버전스 일어나고 그래서 등등등 해서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굳이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벨만 그 이퀘이션의 그런 업데이트하는 것을 살짝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해서 마이너스 로그 파이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임프루먼트 하는 게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리디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랜덤한 팔로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아까 개념이 뭐냐면 Q의 소프트맥스처럼 만들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일반화하면 사실 Q 펑션의 소프트맥스를 바로 써도 되고 사실은 근데 그건 너무 나이브하고 예를 들면 이 팔러시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쉽게 쓸 수 있는 케이스로 확장을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도 사실 다룰 수 있습니다. 기존의 A2C나 A3C는 그게 다이렉트하게 곤란한데 팔러시를 가우시안 팔러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우시안 팔러시 중에 이 소프트맥스하고 가장 비슷한 놈을 고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식입니다. 라지 파이는 가우시안 팔레시가 되겠고, 그 중에서 루트X가 가장 가까운 놈, 그때 거리는 컬백 라이블러라는 디스턴스로 이제 매저를 하겠다는 얘기죠. 컬백 라이블러는 정리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다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크터 크리틱이 총 3개의 네트워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리틱 네트워크가 2개가 있고, 벡터 네트워크는 그냥 이전에 벡터 크리틱하고 비슷하게 하나의 네트워크 있고요. 가우시안 팔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우시안 팔러스인데 그 Q 펑션의 소프트맥스하고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좀 설명할 거고요. 크리틱은 원래는 이제 Q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Q를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벨만 이퀘이션에서 보면 Q를 업데이트 할 때 그 로그 사항이 들어가면서 V가 또 필요했었죠. 그래서 Q만 업데이트를 하면 원래 됐었는데 기존의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에서는 Q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또 이 새로 변형된 벨만 이퀘이션 V가 필요하니까 V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이제 V까지 동시에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V는 기존의 정의에 의해서 요게 정의였죠. 두 개가 둘 사이 차이가 비슷하게 만들려면 두 개의 L2 놈을 찾으면 되겠죠. 요게 미니마이즈 돼도 L2 놈 미니마이즈하는 리그레션 문제는 머신러닝에서 여러분들이 다뤘을 겁니다. 미분하면 캔슬되고 V에 대한 그레디언트 튀어나가고 안에 있는 에러 타임 중에 이거는 일단 생략하고 약간 샘플링하는 방법이죠. 몬테칼로 샘플링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로 파이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용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좀 재미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만 보면 어디서 왔냐면 결국은 여기서 왔죠. 원래 기존에 우리가 3장에서 배웠을 때는 V는 그냥 Q를 에버리지하고 했죠. 액션에 대해서. 그게 그냥 정의였습니다. 달라진 게 이 점이죠. 이걸 어떻게 또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Q 펑션을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다르게 쓰겠다는 얘기. Q 펑션을 그대로 쓰지 말고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이 액션에 대해서는 값을 좀 낮춰주고 하이 프로버빌리티 액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낮은 프로버빌리티 액션에 대해서는 값을 좀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딱 이 전략이죠. 어떤 확률의 로그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례하는 관계고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를 취했으니까 확률이 높으면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 액션의 확률이 낮으면 높아져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Q 펑션을 어떻게 보면 랜덤리스 또는 익스플로레이션 관점에서 약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리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적당한 용어는 없는데 리웨이팅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웨이팅을 하는 익스플로레이션 관점에서 Q 펑션을 다시 재조정해주는 리캘리브레이션이네요. 리캘리브레이션하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그대로 L2놈 베이스드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SDD로 적용해서 V를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Q는 그냥 어비어스합니다. 원 스텝 벨만 이퀘이션 그대로 가져와서 타겟 네트워크에 대해서 Q를 업데이트하고, 여기서 이제 넥스트 스텝에 대한 밸류 펑션은 exploration까지 고려된 놈이 여기서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DQN하고 비슷합니다. DQN에 원 스텝 루커헤드가 있죠. 그래서 원 스텝 루커헤드 사실은 거의 T0 알고리즘 거의 동일하죠. 타겟이. 근데 DQN하고 비슷한 점은 타겟이 무빙 타겟이 되면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학습 속도가 저하되니까 타겟을 슬로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바로 타겟을 이동시키지 말고 타겟을 일정한 주기로 천천히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폴리악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으로 타워라는 웨이트를 줘서 조금씩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라메타 사이를 조금 슬로우하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타겟을 정해서 슬로리 무빙하는 픽스드 타겟을 쓴다. 자, 이거는 DQN하고 거의 동일한 전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액터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좀 짬뽕인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펄스 그레이디언트 방법론을 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DDPG 방법을 살짝 섞어서 쓰겠다. 그러니까 DDPG 방법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그 Q 펑션에 들어가는 액션에 바로 펄스 네트워크를 집어넣고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그레디언트를 합성함수로 계산을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티뉴어스한 이제 액션을 다룰 때 유리한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쓰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쓰는데 근데 이제 DDPG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용어 자체가 얘기하듯이 디터미스틱 팔러스죠. 거기는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프트 팔러스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디터미스틱하게 돌아가 버린 건데, 디터미스틱한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DDPG의 장점과 소프트 팔러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둘 다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액터 크리틱 방법론에 좀 이따 뭐 요약을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키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는 엔트로피를 고려하는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DDPG와 비슷하게 Q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펑션에 관한 식, 이게 두 번째 항이 엔트로피에서 왔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 요게 파이 프라임이고 뭐 이게 파이라고 하면은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 나오는 분포를 뒤에 나오는 분포로 나눠준 거에 록을 취한 거에 앞에 나온 거에 대한 평균.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요식 있죠? 요 식을 계산을 해보면 그 Q 펑션의 소프트맥스를 구한다는 거는 이 Q 펑션의 엑스포넨셜을 구한 건데 이 로그가 없어지니까 엑스포넨셜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엑스포넨셜이 사라지고 요 놈은 우리가 원하는 팔러스이고 그래서 로그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액션을 어떤 또 다른 네트워크 F라는 네트워크로 뽑아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액션을 이런 것들로 집어넣은 거고요.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앞에 있는 컬백 라이브러리를 계산을 해보면.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F라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안에 인풋이 그냥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겠고요. 제로에 뭐 어떤 베리언스가 들어가는 그리고 액션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게 뉴럴 네트워크이고 노이즈가 인풋이 들어가니까 랜덤 베리어블이죠. 인풋이 랜덤 베리어블이고 어떤 픽스 펑션이 있으면 아웃풋도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식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보이지만 인풋이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A도 랜덤 베리어블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프트 팔러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그냥 일반적인 노이즈를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둘 사이의 차이를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제 다른 거는 여기도 SGD, 여기도 SGD, 여기도 미니마이즈, 이것도 미니마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액션에 대한 DDPG와 비슷하게 합성함수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각에 대해서 액션 놓고 액션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Q 펑션에 대해서도 여기 이 부분이 DDPG하고 동일합니다. 달라진 점은 이 점이죠. 이 팔러시 네트워크에 또 다른 팔러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F가 돼서 네트워크 두 개가 직렬 연결돼 있다고 봐도 되고 그 파이나 F가 동일한 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단순한 케이스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분을 해보면 요걸 미분할 때 요런 항하고 요 항 두 개가 나와서 그레디언트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수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입니다. 그래서 벡터 네트워크는 특이한 점은 우리가 원하는 의미의 소프트 팔러시를 가지고 Q 펑션의 소프트맥스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을 미니마이즈해서 찾겠다라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벡터 크리틱의 두 번째 방법론이고 머신러닝에서 베리어널 오토엔코더라는 걸 배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리퍼라터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리퍼라터라이제이션 F라는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이 노이즈가 들어오면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샘플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의 리퍼라메터라이제이션 테크닉까지도 여기서 동원이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머신러닝과 광학수 쪽에 좋은 것들만 다 모아다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믹스를 한 칵테일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좋은 것만 모아놨으니까 물론 이제 하이퍼파메터를 잘 조정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론이 요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인 사항은 Q 네트워크를 2개를 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DQN 다룰 때 언급했던 맥시멈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듀얼 네트워크처럼 Q 네트워크 2개 써서 뭐 랜덤하게 바꿔치기 하면서 하나를 맥시마이즈 하고 그 아규먼트를 다른 네트워크에 그 아규먼트로 넣고 뭐 이런 방법을 썼었죠. 여기서 2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아까 총 3개 네트워크 있다고 그랬는데 Q를 하나 더 써서 총 4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Q 2개 쓰면서 둘 중에 이밸리에이션 할 때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는 그 Q 네트워크 중에 작은 값을 써서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업데이트 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Q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팔러스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V지만 slowly moving하게 하는 타겟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Q에 대한 파라미터는 사실 이 2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2개 네트워크에서 세타 1, 세타 2가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각 타임 스텝별로 SARS를 계속 데이터셋에 모아놓고 결국 이게 리플레이 버퍼 쓰는 개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리플레이 버퍼 만들고 그 리플레이 버퍼 안에서 데이터 안에서 리포션 아까 계산한 L2 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Q 펑션 2개 쓴다 그랬죠. Q1, Q2에서 미니멈을 가지고 각각을 일단 계산을 하고 그레디언트로 두 네트워크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Q를 가지고 V를 업데이트할 때 쓸 때 이 중에 미니멈 둘 중에 작은 걸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팔러시를 업데이트할 때 또 Q가 들어가는데 둘 중에 작은 걸 갖다 쓰겠다. 그런 형태로 Q를 활용하고 팔러시도 여전히 다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미니멈이 됐고 자, 폴리악 에버리징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실험 결과를 뭐 간단히 보여주면 그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PPO 방법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어두운 색, 어두운 핑크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리고 DDPG 그린, SAC 밝은 오렌지색. 그래서 보면은 오렌지색들이 뭐 어떤 때는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워커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비헤비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PO들은 뭐 대체로 컨시스턴트하게 좀 안 좋은 이건 TD3였구나. 요건 정했네요. 예. 안 좋은 비헤비어를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DPG는 이제 디터미스틱 컴팔런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스플로레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당연히 엑스플로레이션이 중요한 이런 환경들에서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DPG가 좀 심플한 문제, 그러니까 심플한 얘기는 뭘 암시하냐면 문제 자체가 간단해서, 즉 액션이라든가 스테이트가 간단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안 해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들, 그럴 때는 굉장히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무조코나 뭐 아타리 같은 좀 복잡한 화면 인풋으로 받는 그런 환경에서 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가 힘을 발휘를 못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험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액터 크리틱의 A2C, A3C 얘기했었죠. 그거에서 기존에 나온 지가 좀 꽤 오래된 논문들이라 주로 이제 싱글 CPU에서 구현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한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돌리는 버전인데, 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의 GPU 또는 여러 개의 CPU에서 각각의 다른 환경들,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돌리고 시크런스하게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A2C인데 멀티플 CPU나 GPU를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드밴티지의 그레디언트 로그고, 여기도 그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그 저기 엔트로피가 들어가죠. 조금 나중에 나온 논문이라 소프트 액터 크리틱 맥시멈 엔트로피 방법이 들어갔고요. 자, 이게 액터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크리틱에 대한 업데이트는 당연히 L2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Q와 V를 이제 여기서는 V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V의 파라미터를 타겟 Q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기존의 A2C, A3C를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서로 다른 서버, 서로 다른 이제 GPU에, 예를 들면 환경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개 GPU에다 따로따로 돌려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니까 뭐 당연히 하드웨어를 많이 쓰니까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속도를 원한다면 이런 알고리즘도 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전혀 새로운 게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많이 연구는 안 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실용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 속도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은 다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살짝 두 가지가 남았는데 돌아가서 밸류 베이스드 방법 중에 이제 많이 쓰였던, 그리고 소개를 했던 DQM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정도 언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연구 탑으로 뭐 어떤 거를 이 강의에서는 더 이상 다루기는 전공이 되니까 어렵지만 어떤 탑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강학습 방법론들이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QN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아이디어가 두 가지였죠. 입 버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겟을 픽스를 시켰다고 했죠. 천천히 변화시키거나 전략 에버리징 하는
근데 그 두 가지를 쓰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그때 맥시멈 바이어스를 우리가 큐러닝을 할 때 배웠었는데 그 맥시멈 바이어스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큐러닝을 하면서 맥시멈을 취하는데 이게 뭐랄까 굉장히 많은 뭐랄까 이미 최적화된 옵티멈에 가까운 상황에서 맥시멈을 취하면 문제가 없는데 최적화가 되기 전에 옵티멈에 도달하기 전에 맥시멈을 취해버리면 이게 과도하게 맥시멈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쉽게 확률 이론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래서 맥시멈을 취한 것의 expectation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expectation에 각각의 expectation에다가 맥시멈을 취한. 왜냐하면 랜덤한 게 더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맥시멈을 먼저 취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 큐너닝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DQN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게 더블 DQN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Q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는 W-라는 파라미터 셋을 쓰고 또 다른 하나는 W라는 파라미터 셋을 써서 지금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것은 W 파라미터를 쓰지만 그 맥시멈을 취하는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이고 그 업데이트하는 것에 아그맥스를 다른 네트워크에 아규먼트로 넣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Q 네트워크를 동시에 돌리면서 맥시멈은 한 네트워크에서 취하고 값을 계산할 때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계산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략이 돼 있지만은 이 두 네트워크의 서로 간의 역할이 고정이 돼 있으면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랜덤하게 이터레이션마다 바꿔줍니다. 한 이터레이션은 Q1이 Q1, Q2가 여기처럼 역할을 하고 다른 이터레이션은 Q1, Q2가 랜덤하게 셔플돼서 Q2, Q1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를 더블 DQN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맥시멈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방법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 버퍼가 중요한 DQN의 아이디어였는데 그 리플레이 버퍼에서는 그냥 그 미니 배치를 끌어올 때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 없이 진짜 트루리 랜덤하게 데려왔는데 그 샘플들을 가지고 오는 그 확률을 좀 유니폼하게 하지 말고 뭔가 다른 웨이트를 주고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TD 에러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큐러닝 에러입니다. TD 에러가 크다라는 얘기는 뭔가 예상했던 거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얘기죠. 서프라이즈가 크다라는 얘기니까 서프라이즈가 크다라는 얘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업데이트하는 때 더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타겟과 이제 큐러닝 할 때 타겟에 해당하는 거죠. 요 값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전 이터레이션에서 그 에러 값이 나왔을 텐데 TD 에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큐러닝 에러가 나왔을 텐데 큐러닝이 컸던 그 에러 값들을 같이 저장을 해서 샘플들한테 SARS에 해당하는 같이 저장을 해서 이 에러가 커지는 놈들의 오더링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그 소팅된 순서에서 위에 있는 놈이 좀 더 우선적으로 샘플링이 되게 랜덤하게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샘플링 할 때 유니폼하게 뽑지 말고 에러가 큰 놈을 좀 더 높은 확률로 뽑자라는 게 prioritized repla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스플릿 큐 네트워크를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지금은 DQN은 사실 큐러닝 기반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벨만 옵티마이제이션의 기반이었으니까 그 큐 네트워크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나 아니면 액터 크리틱의 아이디어들을 차용을 해온 겁니다. 사실 밸류 베이스인데 액터 크리틱이나 폴리시 그레이디언트에서 보면 베이스라인으로 V를 따로 계산하고 뭐 그러죠. 마찬가지로 Q를 구하지 말고 V랑 A를 구해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A는 액터 크리틱에서 Q-A였으니까 Q-V였으니까 자연스럽게 Q가 나오죠. 그래서 V하고 A라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나가면서 두 개의 파라미터 셋으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플러스를 얻어내는 놈 또는 엡실론 그리드를 얻어내는 놈은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이버시티를 늘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레이 버퍼가 그런 걸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근 이제 논문에 의하면 이 세 개의 테크닉을 다 쓰면 기존에 있던 베이직한 DQM보다 한 3배 정도 성능이 올라갔다. 스코어 입장에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간 시간이 애매한데 좀 뭐 추가로 더 설명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반 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직전에 정보 이론 시험 있죠. 그러면 5시 다음 주 화요일은 5시 15분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